안녕하세요. 10년의 부자의 자금부자입니다. 오늘 녹화는 목소리 좀 올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애랑 같이 이제 아파트에 있는 북카페 와서 옆에서 이제 잠깐 복도에서 이거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집에 가다서 늦게 촬영하다 보면은 까먹고 빠뜨린 날들이 생겨버려가지고 이제는 애랑 같이 일요일에 이제 북카페 왔을 때 애 숙제하는 동안 잠깐 옆에 나와서 복도에서 이거 좀 찍고 가려고 합니다. 복도에서 계단실에서 찍고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라던가 약간의 소음은 좀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이제 매수 주식, 지난주에 매수 주식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계획에서는 한 주 동안 이제 오른다고 생각했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여전히 산다고 했었는데 계속 한 주 동안 계속 조금씩 계속 올라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랐으니까 한국 주식은 조금 팔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해외 주식은 조금 사는 그런 한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좀 더 괜찮아지면은 이제 하이힐드 채권 좀 더 사려고 했었는데 1,300원 이하에 잠깐 깨졌다가 다시 또 올라버리고 그 와중에 또 하이힐드 채권 가격이 좀 올랐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아다리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지금 이번 주에 못 샀고 다음 주에 좀 더 환율이 깨지거나 하이브리드 채권 가격이 좀 떨어지면은 그때 상황을 봐서 조금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여전히 안 되고 있고 주식도 계속 기회가 있기도 하지만 회사에 바빠서 좀 못한 면이 있고 그래도 이제 주식이 많이 올라주면 마음이 좀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 가면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국 매도 주식을 보시면 지난주죠. 보시면 일단 현대산업개발 주식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요번에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13,600원인가 이후부터 조금씩 팔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14,000원 넘는 수준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팔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가격은 마이너스 단계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지금 자체는 이제 일단 이 사회사가 주택점에도 좀 많이 올라왔고 수익도 잘 나니까는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 건설업이 과연 그렇게 좋을 것인가 해서 그걸 좀 그거를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주식이라는 것이 꼭 이익을 내야 되지만 그냥 본전에서라던가 손해가 덜 나왔을 때 빠져버리는 게 좋은 주식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 못 내더라도 적당히 빠지는 게 좀 괜찮은 종목인 것 같아가지고 빠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샀을 때는 사고 났을 때 화정 아이파크 사고가 났었을 때 단기간에 치유될 사고이고 그래도 계속 건설업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사도 문제 없겠다. 곧 원래 가격을 회복하겠다 생각했는데 사고 난 후에 이제 그게 2022년 초였지 않았습니까? 1월로 기억하는데 이게 그해 초부터 이제 건설업 자체가 많이 부동산 경기가 많이 떨어지면서 부동산이 많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가격이 떨어진 상태로 원래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1년 2년 정도 됐죠. 2년이 됐는데 지금이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좀 회복되니까 이제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건 내년에도 좀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요 정도 선에서 본전 증차해서 매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좀 많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다시 사거나 아니면은 원자력 소재도 있는 현대건설 주식을 사는 거 내년 중반쯤에 부동산이 많이 깨졌을 때 그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버스는 이제 많이 떨어지면서 단계적 매도해가지고 지금은 2주 정도 남고 다 판 상태고요. 저번주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은 그냥 이력 경험 삼아 한 10주 한다고 하는데 3주 초약을 받고 3주는 바로 상장일에 팔아버렸어요. 좀 느낀 점도 써긴 썼지만 제가 상장일에 9시에 바로 팔아버린 거는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들어갔을 때 그때 딱 개장식 초반이 제일 찢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회의에 들어간 상태라서 주식을 보지 못한 상태였고 회의가 한 10시 반인가 쯤에 끝났는데 그때 보니까는 이미 고점 찍고 내려와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오르면 사지 팔지 이렇게 했던 것이 시간이 많이 지났고 등락을 거듭하다가 어떤 거는 이제 45만원에 팔았고 50만원에 팔았고 마지막에 돼서야 이제 거의 1년 정도 지나서야 60만 2천원 5천원인가 그때 가서 이제 결국 상장 초기의 가격으로 그때 가서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는
이런 거는 그냥 상장을 바로 상장할 때 팔아버리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바로 팔았는데, 요건 또 팔고 나니까 이따가 60%까지 더, 제가 판각에서 2배 더 오르더라고요. 아직 판각에서도 아니고 제가 30% 수익률이니까 60% 수익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점은, 그래서 좀 가벼운 주식들, 좀 그 가격 자체가 그게 무겁지 않은 주식들은 이제 상장 시에는 좀 더 오르줬으니까는 바로 팔지 말고, 상장 시에서도 최소 한 주 정도는 좀 지켜보는 주식으로 가지고 있자라고 좀 배웠고, 그리고 다음 혹시 상장 주식, 다음 제 신규 상장 주식 할 때는 요 경험도 추가해가지고 매도 시점을 정하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매도 주식으로는 이제 CGV, 그다음 삼성중공업, SK텔레콤, LG 유플러스 좀씩 팔았습니다. 이번에 보이다시피 이제 매수는 이미 1300대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올라온 주식들을 조금씩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미국은 이제 아직 판 것도 없고 이제 소량만 매수했는데, 이것저것 아직 오르지 않거나 오를 수 있는 괜찮은 주식들 찾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인가 이제 16일에 3분기 설틴F가 공개됐어요. 그래서 제가 설틴F로 보고 있는 것은 웨일위스덤닷컴에서 하워드 막스랑 드러켄 밀러, 오렌 버핏 이 정도 많이 보고, 캠쉐도 가끔씩 참고하는데요. 이 중에서 이 사람들 사는 것 중에서 괜찮은 종목들은 저도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이번에 제가 눈에 들어온 거는 일단 택은 제가 원자재를 좀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로서 가격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조금 더 추매를 했고요. 좀 매수를 시작을 했고, 그런데 그렇게 썩 와닿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중을 두지 않고 한 2주 정도 사고, 떨어지면 추매가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저희 눈에 들어온 거는 진동닷컴인데, 제가 지난주에 이거 찍을 때 제가 쿠팡을 좋아하지만 그래도 알리익스프레스의 진출 약진을 보고 이게 무서워서 쿠팡이 점유율을 좀 뺏어갈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쿠팡은 이번에 오르면 제가 일부는 제가 종목 수익 실현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이런 약진이 무서우면 이런 약진하는 회사들의 주식을 사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또 갑자기 알리바바가 이제 분사 상장을 이렇게 못한다고 해가지고 10% 급락하는 날이 이번 주에 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알리바바는 괜찮이 있었었는데, 알리바바 가격이 떨어지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보니까 이번에 하워드 막스가 이제 진동닷컴 주식을 추매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좀 더 진지하게 또 고민하게 됐죠. 이거 세 가지에 있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이건 알리익스프레스랑 진동은 괜찮을 것 같은데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얘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샀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을 좀 밝힐 건데, 이 책장을 보시면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알리익스프레스라던가 중국 이 전자기업 상들이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 가지 이 현재의 가격 주식들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안 사는 이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을 보면, 일단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제 경기가 꺾이고 있으니 중국 이제 장기 침체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그 시각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이 경기 침체가 만약 인플레 있는 상태에서 경기 침체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면 걱정을 많이 했을 텐데, 그럼 제가 이런 주식 아예 안 샀겠죠. 있는 주식 다 팔아버리고. 그런데 일단 중국에서 일단 물가가 꺾였다는 점이 매우 좀 긍정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라던가 미국이라던가 이제 유럽이라던가 2024년에 이제 물가를 좀 이제 금리를 낮출 일이 근데 낮췄는데 물가가 계속 오른다. 그렇게 해서 만약 스태그플레이션이라던가 있을 때, 그리고 금리를 꺾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가가 신경 쓰일 때, 그럴 때는 이제 인플레가 아예 없는 중국 경제가 좀 더 돋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장기 침체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제 그런 우려와 달리 이제 정상적인 순환 침체일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인플레가 없기 때문에 물가가 꺾여서 필요하다면 금리 인하하는 방식으로 경기 부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좀 또한 이제 다른 나라 경제에 비해서 중국 경제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얘네도 괜찮을 거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로 계속 중국이 계속 침체하거나 아득한 의견에 대해 생각에 대해서는 일단 미국이 견제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반도체 등의 핵심 기술에 대해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런 일반 물건을 규제해버리게 되면 저번처럼 옛날처럼 관세를 물린다면은 미국에 들어오는 물건들의 가격이 많이 올라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규제는 좀 어려울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견제도 이런 진동낙하라든가 알리바바는 제한적일 것이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시진핑에 대해서 이제 시진핑 이런 공산당 믿지 못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나름의 정치 안정화가 되고 있고 사실상 그 나라의 정치가 독재이든 뭐든 관계없이 안정화되면은 경제 성장하거나 하는데 문제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 이제 시진핑이 독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고 나름 정치적인 정적들을 제거해가지고 독재하는 것이 만약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일어서면서 정치가 혼란되면 모르겠지만 독재로 지금 사실상 시진핑이 정치권을 평정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정치가 이제 곧 안정되면 이제 경제 발전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독재를 하는 과정에서 딱 알리바바가 안 좋은 모습으로 이제 개기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진핑 말 한마디 안 들으면 아무리 큰 기별이라도 기업을 날려버릴 수 있다. 이런 무서움이 있었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권력이 이제 안정화된 이상 뭐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이 어떤 기업을 이제 자신에게 도약한다는 이유로 부셔버리는 그런 이미지는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부유를 계속 주장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현재 침체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결국 현재 있는 경쟁 력이 있는 기업들을 잘 대우해주고 내수 시장 말고 해외로 진출하는 데는 이들이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도움을 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자국 기업 세계에도 신경을 쓸 거기 때문에 시진핑 리스크가 이런 기업에 안 좋은 단점으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진동닷컴, 알리바바 이 지금 가격이 이 가격으로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더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는 제가 들어온 진동닷컴 가격이 한 달 전 가격보다 10% 이상 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사기에는 좀 그렇고 좀 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보고 있고 알리바바는 솔직히 제가 지금 제일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알리바바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좀 더 추매를 하고 오려고 하는 건데 일단 지금 들고 있는 주식이 있으니까 이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더 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주식을 주의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딩동 알리바바는 계속 더 담을 것이고 이거 외에도 좀 더 괜찮은 주식이 있는지 이런 이미 인플레가 없는 중국의 유리한 환경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수출 기업이 어떤 게 더 있는지 좀 더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찾아봐서 괜찮은 거 있으시면 다시 또 매수를 하고 여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주식은 이제 앞으로도 조금씩 팔 건데요. 이제 이번 주도 그래서 50만 원 팔았는데 미국 주식 좀 사다 보니까 결국 레버리지는 여전히 5천만 원이에요. 그래도 뭐 어쨌든 이제 뭐 일단 배당이 연말에 나오니까 배당 없는 주식 위주로 해서 매도할 주식 좀 찾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하나오션이 11월 28일 상장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화 주식도 이제 왜냐면 그날 하나오션이 떨어질 거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 기술사 주식도 떨어질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조금 팔고 되사면 그 차익만큼 이득이니까 제가 한번 그렇게 좀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괜찮은 것은 있으면 저도 경험을 삼아가지고 여기 내용 잡고 그 경험은 좀 앞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을 할 거고요. 일단 이번은 이렇게 해서 하나 주식을 팔고 다시 되사는 걸로 한번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이제 몇 가지 이제 소량 가지고 있는 건 정리 그냥 귀찮으면 해버리고 기회가 되면 해버리고 대부분 안 팔고 일단 산타렐레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볼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산타렐레까지 오를 것 같으니까 가져가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락장에서 조금씩 올라오면서 이제 9월, 10월 하락장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는 이제 매입한 주식으로 수익도 냈고, 요거는 좀 이제 기회가 될 때 빨리 팔아가지고 다시 또 레버리를 좀 줄여놔야 다음에 또 하락장 시작할 때 또 그 줄여진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많이 또 주식을 사니까요. 이번에 올랐을 때 조금씩 팔아가지고 레버리지를 줄이는 거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까지 좀 잘 좀 올라졌으면 좋겠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